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들이 내놓은 강원도 공약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게 없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직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가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강원도를 찾아 밝힌 강원도 공약은 대동소이 엇비슷합니다. 먼저 제1공약은 같은 듯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국가안보의 희생지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처방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다시 내걸었습니다. 글로벌 평화의 관광지로 국가 경제 중추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경제와 강원 발전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평화 대신 경제를 넣어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환경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의 미래를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열 수 있게 많은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강원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춘천 원주 정밀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삼척 액화수소 거점 구축, 동부가 관광 거점지 육성, 풍력 바이오 에너지 인프라 확대, 말만 다를 뿐 추진 방향은 같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동해 북부선 철도, 홍천 영문선 철도, 영월 삼척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 등 교통망 확충 계획도 다를 바 없습니다. 차별적인 것을 찾으라면 이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 윤 후보가 폐광지역 역사문화공간 재창조를 내세운 정도입니다. 이처럼 두 대통령 후보의 강원도 공약은 새로울 것도 하나 없고 강원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이어서 급조됐더라고 해도 후보들의 강원도에 대한 인식 결여와 학습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나 새로운 비전을 발굴해 여야 대선 후보의 최종 공약에 담아내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제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수험생들의 안전도 중요해졌는데요.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시험장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수능 준비 상황을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고3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와 격리자는 각 1명씩입니다. 격리자는 15일 해제되면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지만 확진자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확진자는 지정된 병원 2곳에서, 자가격리자와 수능 당일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수능 전날이나 당일 아침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으면 보건소와 강원도교육청 수능 종합상황실에 알려야 응시 가능한 시험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51개 시험장마다 별도 시험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 시험실로 옮겨서 시험 치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격리 증상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전체 원격 수업 전환과 함께 각 시험장은 소독을 마친 뒤 수능일 전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올해도 수능 당일 학교 앞 떠들썩한 응원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시험장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17일,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배부하던 수험표도 시험장 방역을 위해 가급적 운동장과 같은 야외에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 연속 도내 학교 내 감염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달에도 벌써 4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18일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가족은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속초시 설악동 일대는 오랫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설악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A지구부터 C지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30년) 전 설악산은 국내 최고의 단체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 관광객들이 서서히 줄었고 급기야 수많은 숙박업소와 식당들이 줄지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설악산 소공원과 거리가 가장 먼 C지구와 B지구부터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이렇게 문을 닫은 숙소와 상가들은 개발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점점 낙후돼 갔습니다. 올가을에도 설악산 소공원 방향은 극심한 혼잡을 빚으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지만 C지구는 단풍 절정기에도 찾는 이가 거의 없이 한산했습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C단지에 또 나름대로 볼거리가 너무 없다. 하다못해 그 관광객들이 올라가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게 하나의 흠이 아닌가. 결국 속초시가 오랜 고민이던 설악동 재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B지구와 C지구를 한데 연결하는 산책로를 만들고 대형 조격 체험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B지구하고 C지구하고 A지구하고 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 활성화로 이루어지지 연결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강원도 소유의 금강송 군락지도 개발합니다. 설악산의 자랑 금강송 군락지는 시민들을 위한 산책 코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공원의 A지구와 B, C지구를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교통시설, 트램 도입도 추진됩니다. 내년도에 그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 A, B, C지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트램이라든지 그런 신규 교통수단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설악동 재개발안에 대해 최근 강원도와 협의를 마쳤고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조율될 경우 내년 3월쯤 최종 보고회를 연 뒤 곧바로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4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40m 높이의 풍력 발전기 날개에서 얼음이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창에서는 겨울이면 손바닥만한 얼음이 마치 포탄처럼 떨어져 비닐하우스를 덮치고 있는데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겨울을 맞은 강원도 평창군 청옥산 600마지기. 해발 1256m, 산 능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불과 10에서 2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가봤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농업용 비닐과 부직포로 2중, 3중으로 덮은 천장이 포탄을 맞은 듯 구멍이 뚫려 너덜너덜합니다. 피해가 심한 비닐하우스는 10곳이 넘게 구멍이 뚫렸고 뚫린 구멍을 통해 눈이 소복이 쌓이기도 합니다. 주범은 다름 아닌 풍력 발전기. 발전기 날개에 붙어있던 얼음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천장을 뚫은 겁니다. 손바닥 크기부터 축구공만한 얼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와보니까 그냥 그 오강덩어리만 한 게 그냥 이 직조 부직포거든요. 저게 엄청 질긴 그건데 그걸 뚫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실제 취재 중 얼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예방을 위한 대책은 없다는 점입니다. 비닐이 찢어지면서 난방 효과가 떨어져 겨울 농사를 아예 망친 게 한두 해가 아닐 뿐더러 사람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 업체는 찢어진 비닐만 교체해 줄 뿐 다른 대책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심하라며 안전모를 지급해 농가들의 원성만 더 키웠습니다. 한 6, 7년째 계속 반복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한테 시끄럽게 하고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으면서 우리는 죽으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청옥산 정상은 최근 차박 캠핑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으면서 주민은 물론 관광객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3조 3,65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300억 원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 회복과 미래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교육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한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해 고교 학점제 기반 조성과 기초학습 지원단 운영, 방과 후 연계 돌봄 교실과 유아 정서 심리 지원 등 교육 활동 정상화에 집중 편성됐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경제분야 종합질의에서 지역방송 제작 지원 예산을 증액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근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해 전국 지역방송사 연간 적자 폭이 5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역방송 제작 지원액은 6년째 40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 증액이 안 되고 있다며 태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전체 필지의 29%를 차지해 도민의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 제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72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1,581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지적 제조사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드론 영상 활용과 실시간 이동 측량 등 최신 측량 방법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데이터 산업 선도 도시를 표명하고 앞으로 빅데이터 신산업을 춘천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서울 더존 을지타워에서 비전 선포식과 포럼을 열고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데이터와 IT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의 경쟁력도 높일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홍보 영상 강릉 양양 닐리리아 편이 유튜브 조회수 2,900만 회를 넘겼습니다. 1분 44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민요 닐리리아를 재해석한 힙합 음악과 함께 양양 서피비치에서 서핑을 즐기는 장면과 하조대 스케이트보드 파크 리버티에서 스릴 있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피비치는 연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며 각종 SNS에 매일 1,000건이 넘는 인증샷이 올라오는 등 양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0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를 30% 이상 참여시키는 협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 내 아파트 1,50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30%가 넘는 671억 원을 지역 업체가 맡게 되는 등 지난 2014년 이후 35건의 협약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 실적이 1조 1,73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자재와 시공, 인력 및 장비 등의 분야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참여 업체의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 도시문화축제 닷닷다앗이 21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도시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시민을 담은 공간, 문화로 만든 장소, 예술로 보는 도시, 도시문화의 이야기 등 4개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댄싱 공연장과 학성동 일대 등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의 형식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원주 하루 나들이, 어린이 동반 코스 등 축제를 잘 즐기는 방법을 가이드북으로 제작해 온라인 공유에 나섰습니다. 동해 신항의 외곽시설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2,089억 원을 들여 동방파제 150m와 친수 제방시설 733m 등을 조성하는 109 사업을 시작해 오늘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방파제 시설 209 사업도 완공해 외곽 시설을 모두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해신항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민자를 포함한 1조 7,3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대 10만 톤급 석탄 부두 등 모두 7개의 부두를 짓는 사업입니다. 태백시의 카드형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큰 반면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도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탄탄페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사용액은 61억 9천만 원이고 포인트 환불 제도인 캐시백 지급액은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탄탄페이 카드 등록수는 2만 5천여 건으로 시민들의 60%만 소유하고 있어 나머지 40%는 보조금 성격의 캐시백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은퇴 계층인 60대 이상은 17.1%, 학생 계층인 10대, 20대는 7%에 그쳐 연령대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철원군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2021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 3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철원에서는 태권도 대회와 씨름 선발대회 등을 포함해 9개 대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태권도 대회에도 전국에서 1,600여 명이 참여해 대회 기간 5일 동안 6억 원 상당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교육부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 사업에 인제군이 2년 연속 선정돼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올해는 인제교육지원청과 함께 6개 읍면 마을교육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